서울과 수도권의 최신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부동산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UNR 컨설팅의 박상원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서울시가 진행 중인 뉴타운 실태조사가 이제 반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각 사업지별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지금 1년 정도 다 돼가는데 해제된 구역은 어디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그 10개 중에서 6개 정도가 해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308개 구역을 대상으로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하고 있는데요. 138개 구역을 완료하고 나머지 17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남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총 1244개 구역 중 관리처분 인가 신청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 571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정하고요. 이 중에 308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신청을 한 125개 구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 중 8개는 조사 완료하고 117개가 진행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없는 183개 구역의 실태조사는 71%가 완료됐고요. 네. 이 중 해제된 구역의 81개로 총 62%가 해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남은 실태조사 진행 중인 53개 중 33개는 9월까지, 20개는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주민들과 찬반 갈등이 현재 심하지만은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해제된 곳들도 꽤 많은데 문제는 매몰 비용이잖아요. 서울시와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동안 뉴타운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조합이라든지 그동안 쓴 비용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조합에서 쓴 돈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주민들이 거기서 조합에 주거나 시공사에서 미리 조합에 대여한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쉽게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해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비용이 이제 정부에서 좀 요청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만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현재 표현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을 70% 이내에서 보전해 주기로 결정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현재는 그 도봉구 번동 2-1구역, 관악구 봉천 10-1구역, 송동구의 금호 23구역 등 3개 구역이 총 11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올해 3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비용 7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3개 지자체 서울, 인천, 경기는 조합 해산 시 사용 비용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시공사가 이 조합 채권을 포기할 경우에 법인세를 감면받는 방안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실태조사 추진 과정 중에서 뭐 문제들도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아무래도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 간에 상당히 이제 찬반 양면이 갈렸기 때문에 갈등이 현재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 10% 신청으로 실태조사 대상이 된 308개 구역 등 실태조사 완료된 것이 138곳인데요. 토지 등 소유자 10%만 신청을 하면은 실태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많고요. 실제적으로 사업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정비 사업에 대한 해이감이 상당히 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 등 소유 10%가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찬성한 분들에 대한 이 불만이 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사업 추진을 밀어붙인 조합과 맹목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비대위가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 갈등이 현재 있고요. 아무래도 실태조사로 그만큼 이제 서울시가 이제 나섬으로 따라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끔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제 토지증 소유 10% 신청으로 실태조사 나가는 자체가 어느 정도
위법 아닌가 이런 말도 이제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추진 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출구 전략, 그러니까 반대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습니다. 한마디로 실제적으로 재개발 뉴타운 안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입자와 일반 시민 포함할 경우도 찬성 의견이 70% 압도적입니다. 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170개 구역의 실태조를 마무리하고 대안사업, 주택개량 지원사업 등 후속 대책을 통해서 이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결할 계획으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주민 해제 위한 실태 조사다 뭐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아무래도 뉴타운 재개발을 추진을 계속 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비대위처 갈등이 심하고 있는데요. 네. 토지증 소유 10%만 찬성했을 때 실태조사 나가는 것도 네네. 상당히 좀 찬성한 측에서는 좀 불만으로 현재 여기고 있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뉴타운 재개발을 찬성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라 이런데요. 반대할 때는 신분증하고 사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쉽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필서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히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말이 상당히 많고요. 네. 현재 가장 큰 비용 매몰 비용입니다. 이에 대해 비용이 실제 매몰 비용이 서울시에는 30억 정도 이제 책정했다는데 구역당 현재 매몰 비용이 5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네. 일부 구역에서는 시공사가 조합한테 실제적으로 물어대라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이제 법원에 이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문제고요. 서울시, 네. 인천시, 경기도가 지난 5월에 이 조합의 사용 비용을 대여주는 시공사가 손실 처리했을 때는 법인세 감면해주는 요것도 했지만은 정부에서 이제 반대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 현재보다는 최소한 10배 이상 좀 증가를 해야지 천천히 해제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 매몰 비용도 마련한 상태에서 쉽게 해제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도 많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정비구역 지정받기 위해서 공동주택 및 도로 등 건축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도 상당히 매몰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손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또 설계 업체와 계약서 드는 비용, 설계 용역비 이거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이 좀 탄력을 받으려면 매몰 비용이 상당히 우선 마련해야지 내년 1월까지는 최소한의 출구 전략 좀 탄력을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출구 전략 한 뒤에도 추진이 원하는 구역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이 나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좀 많이 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뉴타운 해제 분위기 때문에 구역 해제가 결정이 됐었는데 이후에 진행된 주민 의견 청취에서 주민들이 개발 의지를 보여서 다시 살아난 곳도 있다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첫 적용 사업지를 봤을 때는요. 방화동의 589번지 일대, 방화 2 존치구역과 대치동의 963번지 일대, 964번지, 그 다음에 977번지 총 4곳입니다. 네. 4곳 모두 추진의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없는 곳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업 변동이 없어서 구역 해제 결정됐습니다만은 이후에 진행된 주민 의견 청취에서 주민들이 개발 의지를 보여서 다시 살아났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로써 해당 사업지는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50% 지원받아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짜게 됐습니다. 네. 이는 지난 4월에 박원 서울시장이 발표한 추진 해제구역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고요. 당시 서울시는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건축과 세무, 법률 전문가를 지원하고요. 경미한 변경이란 구역 면적의 10% 미만에서 변경되거나 네. 정비 기반 시설이 10% 미만에서 바뀐 경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서울시는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범위를 정비구역 면적 및 정비 기반 시설 규모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조례까지도 개정했습니다. 네네. 사업 추진 구역에 대한 융자 지원 확대와 비주거 시설 오피스텔 허용안도 내걸었고요. 조합의 경우에 이 시공사가 사업성 저하로 인한 미분양을 우려해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기존 최대 11억 원에서 2배 이상인 30억 원으로 융자폭을 높인 데 이어 금리 또한 연 4, 5에서 3, 4%로 인하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 해제 구역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저상권 행사와 대안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서 개량 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요, 주민 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서울시는 대안 사업 구역 내에 주택 개량 상담, 저리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요. 아무래도 서울시 관계자가 실제적으로 추진 해제, 모든 주민들 의사가 적극 반영되는 만큼 추가적인 지원책도 다양한 조정과 논의를 통해서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우선 연말까지 실태조사지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 정도 진행이 된 만큼 문제점들 좀 개선해 가면서 그 주민 의견들 잘 반영된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따라잡기 박상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